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난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일단 이 만난 인물들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갑재 대표. 김 전 위원장은 이른바 킹메이커란 별명이 붙여 있는 분. 이분 만나면 하여튼 뭐가 있다 지금. 근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갑재 대표는 보수 농객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여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괜히 인사만 한 거 아니겠죠, 지금요. 각각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설 연휴 중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갑재 대표는 그 설 연휴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만난 시점이. 이제서 공개가 된 건데. 송지훈 부의장,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슬슬 복귀를 해야죠. 근데 복귀 시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만나서 아마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전국, 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와 탄핵이 결정된 이후는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문수 장관처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투영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지금 지지가 쏠린다면은 탄핵 전국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그 중도 확장성은 결국 저는 지금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근질근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던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 나도 저렇게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줘야 되나?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 동조를 해주는 발언을 해줘야 강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해버릴 경우 탄핵 전국 이후에 펼쳐질 이제 정말 조기 대선 전국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그 전략적 인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대통령과 적절히 선을 그었던 사람들, 적절히 거리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지형에서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히려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오랜 침묵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오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발언들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뭔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여다보면 은근슬쩍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근데 민주당이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는 얘기를 은근슬쩍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그랬어도 비상계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분명 유리한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에 그 당내 이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런 조언을 얻기 위해 아마 조갑재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살짝 전망을 하신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뒤늦게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만났다는 게 알려졌으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살린 사람 아니에요. 12월 3일 어떻게 보면 참 영웅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그 비상경영 선포 그다음에 바로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맡겠다. 국회로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구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이것은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네. 역사적 업적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는데 이준우 대변인 두 원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만났겠죠. 그리고 조언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 보수 지지층에 대한 호소력, 소구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나 가치 철학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여는 거에 대한 시작은 뭐냐면 사과부터 하는 게 아마 첫 단추일 것 같습니다. 사과요? 가장 이제 근래에 있었던 결정적인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섰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직후에 바로 의총장에 들어가서 방금 대통령의 내란 자백을 했다라고 의총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총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에서 내란 정당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총장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측근과 정치를 하고 또 아무도 소통하지 않고 어떤 거 메시지를 낼 때는 전원 정치, 자기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했던 전원 정치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이렇게 폐쇄적으로 소수만 가지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원내에서 예. 지지를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식사하는 것들도 보면 별 내용 없이 밥만 먹고 헤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원내에서 지지가 없었던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내와 소통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기존에 소통하지 않았다는 걸 사과하고 소통 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파 쪽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국 본인이 판단하겠죠. 특히 언더 73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하고 약간 그걸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예. 한동훈의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의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과 없이 그냥 언더 73만 출범한다고 해서 한동훈의 어떤 힘이 실린다.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송시훈 부의장께 만약에 한동훈 예. 전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정치권에 예, 어떤 예. 뭐 국민의힘 다시 활동하고 아무튼 복귀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협적으로도 생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뭐 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이 입장에서는 뭐 좀 무서워할 만한 후보긴 한데 예.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하면 예.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커질 겁니다. 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고 예. 지금도 그 갈등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지금 좀 쉬는 동안 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들과 좀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와서 또 뭔가 이 권력 투쟁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 당내 분란이나 이런 경쟁 좀 과한 경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려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평가네요. 근데 예. 이제 12월 이제 셋째 주죠.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가고 나서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나가기 때문에 지지가 올랐다. 딱 그렇게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여러 요인이 있겠죠. 어쨌든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나서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좀 하면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사과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통 크게 사과를 한다 그러면 당에서 좀 당원들이 좀 받아주고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